안녕하세요, 여우별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위에 세 가지 메뉴를 활용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오늘은 그 바로 아래 것, 셀렉트 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메뉴를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위 메뉴 중 첫 번째 이 메뉴는 포토샵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 생긴 메뉴예요. 제가 몇 번 사용해보니까 초보자분들께서 쓰시기 정말 편한 도구인 것 같아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에요. 단축키는 W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 미리 불러온 이미지예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에만 드래그를 해보실게요. 저는 여기 이쪽 부분, 자몽 부분을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계선을 따라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오렌지 쪽을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몽 쪽이 아니라 오렌지 쪽만 걸쳐서 선택이 됐어요. 그럼 이 빵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놀랍게도 제가 드래그했던 부분에 맞춰서 영역이 지정됐어요.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쪽에 보시면 색상이 비슷해서 그런지 도마 쪽도 살짝 걸쳐 있거든요. 그래도 원래 이 작업을 하려면 이 펜툴을 사용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따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런 번거로운 작업 없이 드래그만으로 선택이 된다는 건 초보자분들에게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여기 메추리알 쪽에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드래그. 저는 사각형으로 영역을 지정했는데 놀랍게도 대략적인 테두리에 맞춰서 영역이 선택됐어요. 그 옆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이 메추리알 선에 따라서 영역이 지정됐죠. 다른 데 한번 클릭하시고 없애신 다음에 드래그. 이 상태에서 요것까지 같이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Shift를 누르시고 아이콘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선택했던 거랑 이번에 선택했던 거 두 가지가 선택됐어요. 아,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위쪽 메뉴를 보시면 모드가 따로 있어요. 지금은 기본 사각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라쏘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배운 라쏘 툴이랑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영역만 선택을 해줄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라쏘로 바꿔주시고 이번엔 여기 뒤쪽에 이게 지금 새우거든요. 새우를 한번 드래그해서 모양을 잡아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동그랗게 한번 해볼게요. 안 되겠다. 라쏘 툴로 바꿨으니까 따라서 드래그를 해볼게요.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저는 이만큼 영역을 지정했는데 알아서 여기 테두리에 맞춰서 잘라준 모습입니다. 그 옆에 것도 해볼게요.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원래 설정했던 영역이 풀리고 지금 새로 드래그한 부분이 선택이 됐죠. 이거는 Shift를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여기 또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선택이 됐어요. 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Alt를 누르면 빠집니다. Alt 누르고 이쪽을 드래그해서 지워볼게요. 아까처럼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작은 영역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렇게 나눠서 해봤던 거를 라쏘 툴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몽 쪽을 드래그해서 선택할게요. 어때요? 완전 깔끔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결을 따라서 잘 선택이 됐죠? 이번에는 오른쪽 노란색 부분을 따볼게요. 노란색 라인을 따라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어떤가요? 확실한 경계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따졌죠. 노란색만 봐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샘플 이미지입니다. 뒤쪽의 배경은 어느 정도 분리가 됐지만 앞쪽의 트레이 부분은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이 잔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잔을 향해서 드래그.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피사체를 따라서 거의 정확하게 라인이 따진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잘 따졌어요. 이번엔 스트로우 부분만 따볼게요. 이쪽쯤에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거의 완벽하게 따진 모습이에요. 확대해서 봐도 매끄럽게 울퉁불퉁한 부분 없이 잘 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음료가 3잔이나 있는 사진인데 이 음료를 각각 하나씩 딸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드래그 하시면 내가 원했던 부분만 거의 정확하게 따줍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나름의 디테일까지 살려서 따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초점이 조금 나가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제대로 따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전체 사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딸 수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다른 쪽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한번 클릭. 이번엔 여기를 한번 따볼게요. 이쪽 부분. 드래그. 내가 원하는 잔의 이미지만 따준 모습이에요. 이것도 확대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초점이 나간 부분이 많아서 완전 깔끔하게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의 디테일을 따라서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쪽 잔은 핀이 아예 나간 상태인데요. 그래도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어떤가요? 초점이 다 나간 상태여도 대략적인 틀은 따라갔습니다. 그쵸? 샘플을 하나만 더 보실게요. 색의 대비가 확실하면 더 잘 따져요. 이건 제가 경주 갔을 때 찍은 첨성대 사진인데요. 첨성대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드래그. 경계선이 비교적 확실하니까 첨성대를 따라서 잘 따졌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조명이 미처 닿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덜 따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디테일을 따라서 다 따진 상태예요. 보시면 여기 올록볼록한 부분까지도 비교적 잘 따졌습니다. 아랫부분은 어두운 부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생각만큼 잘 따지진 않았어요. 이번엔 두 번째 메뉴를 볼게요. 퀵 셀렉션 툴이라는 건데요. 잘 보시면 아까랑 마우스 포인터가 좀 달라졌어요. 내가 선택한 부분부터 비슷한 부분끼리 퍼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선택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옆에도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그럼 이 검정색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선택이 됐죠. 원래 이런 선택 영역을 취소할 때 다른 쪽에 대고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하면 사라졌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다 클릭을 하면 다른 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다른 데 클릭하면 자꾸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D를 누르셔서 취소하거나 아니면 선택 툴을 선택하셔서 다른 곳을 한번 찍어주시면 사라집니다. 이 두 번째 퀵 셀렉션 메뉴는 첫 번째 거랑은 조금 다르죠. 첫 번째 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바깥 영역을 지정을 하면 알아서 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간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빨간 부분을 선택하고 싶다고 할 때 아까처럼 바깥에서부터 선택을 하면 이 빨간 영역이 아니라 바깥쪽이 선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곳의 안쪽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Shift는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드래그하면 추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추가를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 첫 번째 거보다는 더 많은 범위가 선택이 됐어요. 선택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추가된 부분을 뺄 때는 Alt를 누르시면 돼요.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 포인트로 바뀌고 여기서 드래그를 살살살살 해주시면 됩니다. 줄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아까 이만큼 더 추가되어 있던 게 빠져서 빨간 라인에 맞춰서 조금 더 이동했습니다. 이 툴의 상단 메뉴를 보시면 기본 설정이 있고요. 추가하는 설정이 있고요. 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고 숫자가 써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선택을 해서 추가하고 뺄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 크기 부분을 크게 키우실 수도 있고요. 더 작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크게 설정하시면 포인트가 커지고요. 작게 설정하시면 작아집니다. 저는 추가 설정을 하고 포인터를 조금 키워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운데를 드래그해서 이 빵을 선택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클릭하시거나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짜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이 검정색 부분을 따보겠습니다. 천천히 클릭하거나 드래그. 작게 했을 때랑은 다르게 크게 하니까 한 번에 더 많은 범위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되는 범위를 보시고 이 크기를 조절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거, 매직 완드 툴인데요. 이 매직 완드 툴은 한번 클릭을 할 때 그 근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같이 선택해 줍니다. 아까처럼 드래그를 하시는 게 아니라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색깔의 대비가 확실할수록 선택하는 영역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저는 이 검정색 나무 한 피스를 선택해 볼게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부분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어요. 이 색과 비슷한 색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같이 찝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면 플러스 아이콘이 생기면서 클릭했을 때 추가가 됩니다. 이번엔 이 가운데 색과 비슷한 아이들이 선택됐어요. Shift를 누르고 이 부분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Shift 누르시고 클릭. 그럼 지금 한 3단계에 걸쳐서 이 모양이 나왔는데요. 아까처럼 깔끔하게 되진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이 부분만 빼볼게요. Alt 누르시고 마우스 포인터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 그럼 또 신기하게 이 부분만 빠지게 됩니다. 어떤 원리인지는 잘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기본 설정이 있고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설정, 뺄 수 있는 설정, 교집합 부분만 남기는 설정 4가지가 있어요. 전에 선택 툴 하실 때 배웠었죠? 똑같습니다. 이쪽 옆에 보시면 숫자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요. 기본으로는 아마 32라고 다들 써 있으실 거예요. 숫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 32로 놓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많은 범위가 선택이 됐죠. 제가 여기 숫자를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숫자 변경하시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아까 32로 했을 때는 요만큼 큰 범위가 잡혔는데 10으로 숫자를 줄이니까 이만큼만 선택이 됐어요. 오차 범위를 줄이고 싶으실 때 숫자를 좀 줄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뺄 때도 똑같습니다. Alt 누르시고 빼시면 돼요. 그런데 좀 지저분해요. 그쵸? 그래서 이 매직 완드 같은 경우에는 색 대비가 확실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노란색과 검정색, 색의 대비가 확실히 경계선이 뚜렷한 곳에서 이 매직 완드 툴을 사용하시면요. 노란색을 클릭했을 땐 노란색만 선택이 되고 검정색을 클릭하셨을 땐 검정색만 선택이 될 거예요. 눌러볼게요. 노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검정색이랑 구분되는 노란색이 확실하게 따졌죠?
그럼 이번엔 검정색 부분을 눌러볼게요. 검정색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검정색 부분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정된 프레임 안에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강의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